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해야 할 내용이, 그죠? 예. 자, 독서 교재의 고스트, 그죠? 예, 43페이지니, 예. 그래서 아마 요거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죠? 예, 교과서 개념 학습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독서 가운데에서도 독서 관련 지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죠? 예. 그거는 뭐 전체 쭉 읽어봐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단락부터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죠? 네. 자, 서양음악에서는 앞에다가 이라 쓰시고요. 그죠? 네. 다시 내려가서 음고는, 그죠? 앞에다가 이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음고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음정이 있다. 앞에다가 3 됐니? 예. 다시 쭉 내려가가지고 음고에 대한 감각인, 그죠? 절대 음간 앞에다가 4, 그죠? 네. 다시 또 쭉 내려가네. 그죠? 어이구야. 그러면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4개 단락이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우리가 지금 단락을 나눠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술 지문 가운데서도 조금 어려워하는, 됐니? 예.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학기술 지문을 가장 어려워한다. 그죠? 예. 그런데, 뭐, 그럼 나머지는 쉬우냐?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문지문 가운데에서 뭐 철학지문 나오게 되면 또 어려워하고, 흔히 말하는 또 논제, 그죠? 예. 그다음에 명제, 논리지문이 나오게 되면 또 어려워하고, 또 사회지문 내에서도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은 법지문 나오게 되면 또 어려운 것도 정상 아니가, 그죠? 예. 그래서 뭐 한마디로 쉬운 지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잖아. 우리는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공부하는 사람이다,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뭘로 봐야 돼? 그래, 국어 지문의 하나의 분석적인 방법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뭐 내가 모르는 파트다, 그죠? 예. 내가 전혀 어떻게 한다고요? 신경을 써보지 않은 어떤 내용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죠? 예. 독서 지문 분석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분석해주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그죠? 중요한 내용 잡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서양음악에서는 음고가 올라가면서 한 옥타브 안에, 나 선생님 음고도 몰라요. 그 다음에 옥타브도 몰라요. 뭐,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예.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수험생 40만 명 가운데에서 음고, 옥타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은, 내가 모르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출제자가 보여주겠어. 거기에 따라 또 정의를 내려주겠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또 정의를 안 내려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몰라도 사실상 관계없어. 그죠? 네, 됐니? 그래서 그냥 읽어나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나 이거 모르는데, 라고 해가지고 된다고 막 신경을 곤두셀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계속 갈게요. 다시 한 번 더. 서양음악에서는 음고가 올라가면서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인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그죠? 네, 반음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죠?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같은 이름이 순서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된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오케이. 이때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음고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아이고야, 옆에만 나왔으니까 그림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림처럼 이름 뒤에 옥타브 번호를 넣어서, 그죠? 네. A4, 그 다음에 A5와 같이 표기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쭉 살펴보니까 어때? 여기 보니까 A4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예. 쭉 내려갔더니만 어떤가 A5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다시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표시기호를 해놓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즉 번호를 넣어놨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절대음감은, 절대음감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그죠? 예. 자, 절대음감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나올 것 같아? 절대음감에 대한 적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 하나 봐봐라. 절대음감 앞에다가 기억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벌써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잖아. 뭐 묻고도 간다라는 거야. 절대음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묻고 안 들어가겠니? 그죠? 네. 그럼 다시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 바로 그것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계속 갑니다. 절대음감은 다시 밑쳐놓고 갑니다. 자, 어떤 음을 듣고, 됐습니까? 어떤 음을 듣고, 그것의 음이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말을 한다고요. 절대음감이라고 하더라. 그럼 일단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밑줄 쳐놔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첩보의 단락에서 특별하게 밑줄 것은 없었는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죠? 예. 자, 뭐가 나왔어? 아,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됐니? 예.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더라. 우리가 뭐 간혹가다 예능 풀어보게 되면은, 그죠? 예. 그러면서 금방 몇 개 딱 치고, 자, 이게 뭐예요? 그죠? 예. 하고 하면은, 뭐예요? 하게 되면, 우와,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그죠? 예. 그 이제, 이 바이올리스트갈까? 헨리라고 이야기하나? 걔가 아마 절대음감으로 소개한다고 굉장히 많이 떴는 사물함으로 알고 있어. 그죠? 뭐 저아주 잘생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주 높게, 뭐, 한숨 쉬고 있을 줄 알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높게 한다고 평가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 있네요. 또 다시 말해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한 번 더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다시 갑시다. 다시 말해서,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음을 들려주면서, 각 음의 의미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후에, 그 중에 한 음을 들려주면 그 음의 의미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더라. 아, 앞에 나와 있는 절대음감에 대한 한 번 더 설명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절대음감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음을 듣고, 그죠? 예. 그것에 의미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대음감이라고 정의 내렸더라라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잠깐만 볼게요. 흔히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해줘봐.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흔히 일반인들은 뭐뭐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뭐뭐라고 말한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통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흔히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한 것은 뭐뭐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 뭐뭐라고 여긴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통념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죠? 근데 요거 질문 잘 봐봐요. 흔히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자, 요까지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바로 통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 잠깐 볼게요. 이것은, 됐습니까? 뭐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자, 이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 거야? 글쓴이의 생각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바로 통념에 대한 글쓴이의 의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기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는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통념에 대한, 됐습니까? 통념에 대한 글쓴이의 뭐한다고요? 의문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단락이죠. 맞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글 전체 내용이 어떤 건지 벌써 알고 있잖아. 그죠? 네. 자, 뭐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래. 바로 이 통념에 대한 의문 제기에 관한 것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이더라라는 거죠.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그거 아니더라. 그죠? 예.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뭘 잡아줘야 되겠어? 이유라고 하는 것들 쭉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글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대한 글이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글의 글쓴이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아, 논제에 해당되네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적어도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까지 뭐가 존재한다고? 논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단락은 1차적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갑니다.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음고는 이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저 앞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락 읽으면서 자꾸 한다고요? 음고, 옥타브, 맞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음고라든가 옥타브라든가 됐습니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라고요? 자, 이렇게 났네요. 음고는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예. 이제 서서히 설명하고 들어가겠죠? 뭐라 그러냐?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서 단다고요? 결정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어떤 음의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은 음고는 올라가고
또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면 음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음고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음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음고에 따라 붙은 음의 이름. 자, 어이구야, 요거 몇 줄까요? 음고에 따라 붙은, 됐나요? 예, 음의 이름. 됐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다시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요? 이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요, 무엇에 대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더라. 됐니? 예. 자, 계속합니다. 음악은, 그죠? 다양한 지속 시간을 갖는 다양한 음고의 음을 다양한 시간 간격을 배치하여 만들어지는 예술이므로, 음고는 음악에서, 어이구야, 하셨나? 자, 음고는 됐습니까? 음악에서, 자, 왜 이걸 잡아주느냐? 핵심적, 됐나요? 예,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러면 다시요. 음악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뭐야? 음고예요. 됐습니까? 예.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런데, 아이고야, 역점 나왔네요. 다시 해볼까? 약쳐놓고요. 그죠? 오케이. 역점 나오니까 다시 미쳐야 되겠지? 그죠? 예, 뭐라 그랬느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음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준은, 음고는 됐나요? 예. 정해지지 않았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서양에서도, 어이구야, 19세기 다시 연도 나왔네요. 19세기 초에서야 처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정해졌더라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재밌다. 왜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이 단락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음악에서의 어떻게 한다고요? 핵심은, 됐습니까? 예. 자, 핵심적 지위를 갖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니? 아하, 음고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런데, 자, 이 음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준 음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준 음고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뭐 한다고요? 정해지지 않았고, 됐습니까? 예. 서양에서도 몇 세기가 되어서야, 19세기가 되어서야 이 기준 음고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뭐 했다라는 거야? 정해졌더라라는 이야기야. 이제 이해되겠죠? 오케이. 계속. 자, 그러면서 현대 서양 음악에서는 기준 음고로 피아노 건반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나오는 세 개의 연이은 검은 키 있습니까?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검은 키 사이에 하얀 키의 음고인 무엇을요? A4를 됐습니까? 예. 우리 앞에서 A4 봤니 안 봤니? 봤잖아요. 요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하얀 건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됐니? 오케이. 그 A4를 됐나요? 예. 어이구야, 숫자 또 나왔네요. 440Hz로 만다고요? 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되겠네. 현대의 음악에서는 됐나요? 예. 자, 무엇을요? 기준 음고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정하고요? A4로 정하고요. 얘는 얼마에? 440Hz의 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해놨더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 되겠나? 오케이. 자, 그렇지만, 아이고야, 다시 그렇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역접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더 또 뭐 해줘야 되겠니? 또 밑줄 쳐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밑줄 치고 한 번 더 가봅시다. 자, 이렇게 밑줄 쳐보자. 그죠? 오케이. 그렇지만 기준 음고가 보편적으로 정해져 사용된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었다. 에이, 뭐 이거는 별 내용 없네요. 그죠? 그럼 이렇잖아요. 저 먼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된다고요. 서양 음악의 기준 음고를 정할 때까지의 기간가. 맞습니까? 그리고 기준 음고를 정한 이후에 어떤 기간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죠? 예, 뭐가 더 길었다라는 거야? 기준 음고를 정하지 않은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잖아요. 이해되겠나?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정해진 기준 음고가 없어도 하나의 악단에서 협주할 때에 모든 악기들이 동일한 표준 조율음이 맞추어서 조율되면 불협화음이 나오진 않았던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 그죠? 예. 자, 보세요. 기준 음고를 딱 정했을 때에, 맞습니까? 예. 그 시대는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시기야. 그죠? 예. 그러면은 저 먼 시대 때부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다고요? 여러 악기들이 협화음을 내는 것, 다시 한번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냥 그대로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기준 음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도, 그죠? 예. 음악은 한편으로서 완성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은 기준 음고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했어? 그 음고 감각이 음악 활동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라는 힌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을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도, 다시 한다면 음고에 대한 어떤 기준, 뭐 음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었어도, 그죠? 예. 결국은 음악 활동은 뭐 했다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음고에 대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음악 활동에 있어서의 크게 어떤 문제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음고 감각이 음악 활동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에 달라낼 거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음고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어이구야, 뭐가 있다고요? 음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 음정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한번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두 음의 음고 사이에 무엇을 말한다? 간격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음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예. 자, 세 번째 단락에 무엇에 대한 정의 나왔어? 왜? 음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나왔어. 그럼 음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 내린대요? 했더니만은, 두 음의, 됐습니까? 예, 두 음의 음고, 됐니? 예, 사이에, 그죠? 예, 뭐라고요? 간격을, 그죠? 뭐라고 정의 내렸더라? 음정이라고 이야기했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어났죠? 두 음의, 그죠? 음고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간격을, 그죠? 예, 뭐라 했어? 음정이라고 이야기했더라라고 하는 거네. 됐니? 예. 자, 그런데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다시 역전 나왔죠. 그죠? 한번 더 미셔야 되겠지? 사람들은 이 간격을, 다시 말한다 그러면 음정을 두 음고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차이가 아니라 진동수의 비를 통해서 인지를 하더라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진동수의 어떤 차이 됐습니까? 예, 그걸 아니라 진동수의 뭐라고요? 비를 통해서 그 음정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인지한다.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가령, 아이고야, 가령 다 또 맞춰놓고요. 체크. 왜요? 가령 다음에는 100%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다시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은 또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 가령, 그림에서, 그죠? 예. 자, A4, 그 다음에 E5 사이의 음정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A4 한번 찾아보자. 어이구야, A4 여기 있었네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E5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더니만 E5 여기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것과 요것 사이의 음정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A4와 E5를 찾아냈는데 그 사이의 음정은 자, 일어났네요. 659에 440Hz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우리 A4를 뭘로 봤어? 440Hz로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E5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르겠지만은 얘는 659Hz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자, 얘를 가지고 다시, 어이구야, 네모처럼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 오도라고 불리는 음정에 해당한다. 일어났죠. 됐니? 자, 요건 잠깐 볼게요. 자, 이 음고와 음정에 관한 것은 예전에 우리가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평가원 시험에. 됐습니까? 예. 그럴 때에 이 뭘 많이 묻고 들어가느냐 하게 되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피아노에서의 어떤 음정에 해당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묻고 들어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자, 딴 거 없이 일단은 피아노 어떤 것만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음정에 관한 이야기 혹은 음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그죠? 예. 요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줄 필요가 있다?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자, 완전 됐습니까? 예. 완전 오도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자, 어떻게 났느냐 하게 되면은 659네요. 그죠? 예. 659에 뭐를요? E5에 해당되는 것을 됐습니까? 예. 440Hz에 됐나요? 예. A4로 해당되는 것으로서 된다고요? 나눠놓은 거로 그것을 약분한다 그러면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요? 완전 오도라고 정의 내린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 숫자 나온 것들은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음정이라고 하는 것을 두 음고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차이가 아니라 뭘로 본 거야? 결국은 진동수의 비를 통해서 탄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A4와 E5는 결국은 어떤다고? 2분의 3이라고 하는 뭐한다고요? 진동수 B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 됐습니까? 예. 그것을 완전 오도라고 하는 음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계속 이렇게 음정은 높은 음고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낮은 음고를 나타내는 진동수로 나누어 얻은 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이구야, 이거 뭐 나왔습니까? 수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수식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 나온다고 했었지. 그죠? 예. 하나는 문장 단위로 설명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수식으로 한다고요. 그래 중간에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은 문장 단위로 나온 수식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 딴 거 없잖아. 그죠? 옆에다가 한번 정리 좀 해주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 오돌아가는 이 음정에, 그죠? 예. 그걸 어떻게 표시했는데 보니까는 결국 높은 음고를 나타내는 E5의 진동수, 맞습니까? 예. 그것을 낮은 음고를 나타내는 A4의 진동수 440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나누어 얻은 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높은 음고에 해당되는 것을 만다고요. 낮은 음고로 나눈 것이더라.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수식에 해당되는 것은 옆에다가 적어줄 필요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자, 옥타브라고 하는 이 음정은, 그래, 앞에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음본이 옥타브니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그죠? 예. 이제 또 옥타브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보세요. 그래서 옥타브라고 하는 음정은 진동수의 비가, 어이구야, 또 숫자 잡아줘야 되겠죠? 얼마에 속한다고요? 2에 속하더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요즘 서양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율에서는 한 옥타브에 등 간격으로, 어이구야, 또 12개의 반음을 배치하고, 또 오음은 정확하게 반음 2개의 간격으로 한다고요? 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끝난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러면서 계속 반음을 나타내는 진동수의 비는 다시 2의 12분의 1승이므로 그죠? 대략 1.06에 해당되고 숫자 나오니까 다시 잡아주고 들어가요. 1.06에 해당하고 오음을 나타내는 진동수의 비는 1.06의 제곱인 1.12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자, 안 외워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다고요?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눈으로 뭐 한다고? 확인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자, 그 다음 또 가보세요. 평균율에서는, 그죠? 예. 반음의 개수로 음정이 정해진다. 그래서 반음 2개, 이 체크. 됐습니까? 해당하는 오음은, 자, 보세요. 반음 2개에 해당하는 오음은 장 2도. 3개는 어떤다고요? 단 3도. 4개는 어떤다고요? 장 3도. 5개는 완전 4도. 6개는 정 4도 또는 감 5도. 7개는 완전 5도. 8개는 단 6도 또는 정 5도. 그 9개는 장 6도. 10개는 단 7도. 11개는 장 7도. 12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옥타브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 해놓은 거야? 정해놓은 것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악곡에서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음의 음정의 배열. 자, 즉, 수평적 배열로 선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시 한다면 수평적 배열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됐습니까? 예. 또 보세요. 동시에 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의 음정 배열, 즉 수지적 배열로. 자, 즉 나오니까 다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지적 배열로 화음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다시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선율이 만들어지고 수직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진다? 화음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래 만들어지는데 선율과 화음은 됐나요? 악곡의 정체성 부여에 아이고야 다시 또 뭐 말하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또 제시가 됐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선율과 악곡, 가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악곡의 정체성 부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됐나? 오케이. 그대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그죠? 예. 다시 갑니다. 음고에 대한 감각인 절대 음감은, 다시 그랬습니다. 음고에 대한 감각인 뭐라고 했어요? 절대 음감은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제일 첫 번째 단락 한 번 더 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절대음감은 뭐라 그랬냐 하게 되면은 어떤 음을 듣고 그것에 뭐라고요? 음이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이제 네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났네요. 음고에 대한 감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음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이때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단락에서 음고에 됐나요? 예, 대한 뭐라 그랬니? 감각 됐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절대음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대음감은 탁월한 작곡가, 연주자, 성악가, 음악가, 평론가가 되는데, 자, 돼 있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전문가가 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가면은 바로 이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음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전문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되는 데에 도움은 어떻게 한다고요? 될 수가 있어. 됐습니까? but,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적인, 됐나요? 절대적인 필요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니? 자, 그런데 보죠. 이런 얘기 왜 한 거야? 왜 한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다시요. 논쟁 가보겠습니다. 뭐라겠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죠? 예. 그 스님은 뭐라 그랬니?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음악 전문가에게 있어서의 절대음감은 도움이 되긴 해. 됐습니까? 예. 그러나 음악 전문가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더라라는 말을 한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설명하자면, 바로 음악의 창작 연주 감상에서는 음고의 지각보다는 사실상 뭐가? 음정의 지각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중요하다. 다시 이 부분 좀 밑줄 쳐놔야 돼, 안 쳐놔야 돼? 쳐놔야 되죠. 왜요? 예를 들어서 일어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어떤 것이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거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음악의 창작 연주 감상에서는 다시 한다면은 해당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음고의 지각보다는 음정의 지각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 전문가에 있어서는 됐습니까? 예. 음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요? 음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각이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두 세트의 10개의 음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첫 음의 음고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더라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어지는 음과 음 사이의 음고의 변화, 다시 그죠? 예.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음정이 어떻게 한다고 일치하고, 또 리듬이 어떻게 한다고요? 같다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예. 그때 사람들은 다른 곡을 연주한다기보다는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다라고 뭐 한다고요? 인식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자, 두 세트의 10개의 음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첫 음의 음고가 다르더라도 됐습니까? 달라. 그런데 이어지는 음과 음 사이의 음고의 변화 됐습니까? 예. 즉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뭐 한다고요? 음정이 뭐 한다고 일치하고 또 리듬이 어떻다고요? 같으면 됐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곡을 연주한다기보다는 뭐 한다라는 거야?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래서 같은 곡을 그죠?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같은 곡을 됐나요? 예. 같은 곡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그죠? 예. 연주한다라고 본다라는 것이더라.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네, 다시요. 사람의 뇌가 음악을 들을 때 처리하는 정보는 음고, 음색, 음정, 화음, 음량, 리듬 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여러 정보 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음고에 해당되는 거다. 됐니? 예. 그래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 그죠?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심을 두지만, 됐습니까? 예. 그 뇌에 있어서 한다고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은 것이 됐습니까? 예, 무엇이더라? 음고에 해당되는 것이었더라.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다른 정보에 대해서의 뇌는 정량화된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음악을 평가하는데 활용하는 반면에 이래 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음고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의식을 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음악에 딱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음고를 인식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렇지만 곡이 연주되는 동안에 곧 관심의 초점에서 뭐 한다고요? 멀어지고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에는 그 기억에서도 사실상 뭐 해버린다라는 거야?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 음악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음고라고 하는 것을 지각을 하지만 됐습니까? 이제 그 음이 어떻다고요? 계속 연주됨으로써 내 머릿속에서 음고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결국은 절대음감이라는 것은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다 필요하지 않은 거다. 이건 필요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그 정도로 된다고요? 예. 그렇게 뭐 우리가 절대음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은 음과 음이 연결되거나 동시에 울릴 때 두 음의 음고의 차이인 뭐라고요? 음정. 됐습니까? 예. 또 하나의 음이 어떤 음색을 갖느냐의 음색. 됐습니까? 예. 또 다수의 음이 어우러져 어떤 화음을 만들어내고, 됐습니까? 화음. 또 화음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다고요. 그래,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음고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그죠? 예, 무엇에서 음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색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의 어떤 진행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지된 정보들은 결국 작곡이나 연주를 평가하는 데에서 뭐 한다고요? 핵심적인 사항인데 비해서. 됐습니까? 예. 자, 반면 다시 나왔네요. 잘못 쳐놓고요. 결국은 개별 음들의 음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은 음악에 관한 내 정보 처리 과정에서 1차적 대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은 이 음고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뭐 한다고요? 1차적인 됐나? 예.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음악 활동에서 결국은 절대 음감의 중요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제한적이었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예.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야. 그죠? 예.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절대 음감이 없어도, 그죠? 예. 음악 전문가들은 다른 어떤 것, 음정이나 음색이나 화음과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그 능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문을 보다 보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은 뭐 했는데 하니까, 절대 음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이래 되겠지. 절대 음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절대 음감에 대한 뭐부터 자꾸 들어가야 되겠어? 정의부터 된다고요? 자꾸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자, 일단 갑니다. 음악 전문가에 의해서 별로 중요한 능력은 아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음악 전문가에 대해서는 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 됐고요. 서로 다른 두 음정이 다름을 나타낸다고요? 식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서로 다른 음정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식별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재밌잖아요. 왜요? 음정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음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앞에서 어떻게 나왔니? 음정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잖아요. 두 음의 음보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여러분 보자.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네 번째 단락에서 음고에 대한 감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요. 음정이라는 것은 두 음의 음고 사이에 또 간격을 이야기한 것이요. 맞죠? 오케이. 그런데 또 서로 다른 두 음정이 다름을 식별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절대음감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음정이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랬단 말이야. 됐니? 예, 선지에서 그려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음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뭐라 그랬어? 두 음고의 간격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절대음감 뭐 한다고요? 이 음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고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뭐하고? 그래,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됐어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음정 자체가 두 음의 음고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음정이 또 탄다고 서로 다름을 또 식별하는 능력이더라 라고 했으니까는 절대음감은 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겠죠.
됐니?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끝.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으로 보세요. 타고난 음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으로 됐으니까, 자, 보세요. 세간에 인식된다. 이게 바로 뭐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논제에 해당 부분이죠. 그리고 글쓴 이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 아니야. 됐니? 예. 그 다음에 진동수가 다른 두 피아노 음의 음고가 다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거다. 즉 음의 음고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야? 절대 음감이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여러 음고의 음을 음이름과 함께 들은 후에 그 중에 한 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무엇을 맞추는 거다? 그렇지. 음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맞출 수 있는 능력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음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두 번이 단락에 또 보면 나와 있고요. 바로 그 음이름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음고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됐나? 오케이. 그러면은 1번 문제, 선지 2번은 끝나는 거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니은의, 아이고야, 이것도 잠깐 볼게요. 니은의 근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니은의 내용을 가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또 해놨느냐? 아이고야. 뭐,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자, 니은 갔더니만은, 됐니? 예. 자,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흔히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됐습니까? 예. 자, 뭐예요? 논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재밌는 거는 이거 봐봐라.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유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맞습니까? 예. 그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문제풀이 방법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아래 위 5cm. 맞습니까? 합이 10cm. 맞나요? 예. 그걸 잡아주면 된다 그랬지? 그죠? 그 이유는 몇 번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재밌는 것은 봐봐요. 지금 니은의 근거라고 했는데 니은이 뭐예요? 이거요. 이건 논제잖아요. 됐습니까? 논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음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글쓰는 내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것이 이제 논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의 단락부터 나온 것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논제 부분에서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밑에 근래 전체 내용에서 이제 봐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요. 왜 그런 건데요? 했더니만 아이고야 다른 거 없잖아요. 거의 맨 마지막 단락에 보게 되면은 자 이마에 나오잖아요. 음고는 음악 활동 중에 뇌 정보 처리의 일차적 대상은 맞다고요? 아니더라. 됐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봐봐요. 뇌는 음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다 없다? 없더라. 됐습니까? 오로지 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음정이나 음색이나 화음과 같은 것 그리고 화음의 진행 그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다시 보세요. 뭐하나 음악 전문가는 사실상 또 음고보다는 음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신경 쓰시라. 됐니?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봤더니만 뇌는 됐으니까 음고를 뭘로 여기지 않는다? 1차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 하나하나 또 쫓아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고는 진동수로 결정된다. 음고가 진동수로 결정되니? 진동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뭐래요? 음정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음고는 옥타브를 주기로 감각이 반복된다? 말도 안 되고, 음고는 사람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처리는 할 수는 있죠. 됐습니까? 인지할 수는 있어. 됐습니까? 하나가 탄다고요? 크게 관심을 두는 부분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음고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감지한다. 라고 했는데, 됐니? 예. 그것이 근거가 되지는 않죠. 요거는요. 됐습니까? 근거라고 보기는 곤란하더라. 거죠. 됐니? 자,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나왔고요.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설명 내용은 다시 어디서 끌어와야 돼? 지문 속에서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갑니다. 피아노 건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음을 연이어 순서대로 2세트를 연주했더라. 그래서 각 음의 지속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0.5초로 갖게 했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트 보세요. 자, 일어났죠? F4, A5, C5, A4, F4. 자, 됐습니까? 예. 자, 요거 내가 잠깐만 좀 지울게요. 됐습니까? 요거 잠깐만 지울게요. 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F4 됐습니까? 그 다음에 A4 됐나요? 예. C5 됐습니까? A4 됐나요? 그 다음에 F4 됐니? 예. 요게 1세트가 된다는 거고요. 예. 자,
자, 두 번째 세트에 갔더니만은 C3 됐나요? E3, 그 다음에 G3, 그 다음에 E3, 그 다음에 C3 이렇게 됐지 않나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세트 1의 네 번째 음은 하나, 둘, 셋, 넷 했더니만은 뭐가 된다고요? A4 이렇게 되겠네요. A4는 어떤다고요? 440Hz의 진동수를 갖는다. 맞습니까? 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뭐라 그랬니? A4는 440Hz로 정해져 있더라.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됐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선지 1번 됐고. 자, 그 다음에 세트 2의 네 번째 세트 2의 네 번째 E3에 해당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E3와, 되겠나? 그죠? E3와. 됐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은 됐습니까? C3는. 자, 뭐라 그랬냐? 하게 되면은 장3도 음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장3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데 했으면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 쭉쭉쭉쭉 나온 적이 있었지. 그죠? 예. 그럼 요거 봐봐요. 그죠? 예. 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반음 2개 해당되는 온음은 장2도, 3개는 단3도, 4개는 장3, 어이구야, 뭐 나왔어? 4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3도 일어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4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해보면 되는 부분이 되겠지? 그죠? 예. 자, 앞에 그림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세트에 E3와 C3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자, 봤더니만은 여기에 E3 있는데, 됐습니까? C3를 찾아볼래도 볼 수가 없네. 그죠? 예. 그럼 미안합니다만 한 옥타브를 조금 더 옮겨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E3 대신에 일단은 E4 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C3 대신에 뭐 보면 되겠니? C4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 C4 봤단 말이야. 됐니? 예. 자,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보세요. 금방 C4 하나, C#4 하나, D4 하나, D#4 하나,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4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4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뭐라 그랬니? 아하, 3개는 담3도예요? 4개는 장3도예요? 했으니까, 이거 답이, 이게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 사이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4개가 존재함으로써 뭐라고 할 수 있겠지? 장3도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됐습니까? 두 세트가 그죠? 예, 다른 곡을 연주한 것으로 인식한다. 잠깐만 이상하네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두 세트가 다른 곡을 연주한 것으로 인식한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거 하나 하고 또 보세요.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은 됐습니까? 예. 두 세트가 같은 곡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연주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래놨죠. 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 요것도 문제 나오겠습니다. 보세요.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은 두 세트가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한 것을 본다.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어디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요거 잠깐 봐봐요. 됐습니까? 예. 자, 여기 볼게요. 그죠? 예. 자, 요거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음고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해당 전문가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음악의 창작 연주 감상에서는 음고의 지각보다는 음정의 지각이, 자, 뭐랬어? 음정의 지각이 1차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요거 앞에 우리 체크하는 부분이야.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두 세트의 10개의 음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첫 음의 음고가 다르더라도, 결국 이어지는 음과 음 사이의 음고의 변화, 즉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음정이 일치하고 또 리듬이 어떻다고요? 같다면 됐습니까?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은 다른 곡을 연주한다기보다는 결국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곡을 연주하기보다는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럼 이제 봐봐요. 뭐 한다고요? 두 세트가 같은 곡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연주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절대음감이 그러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데?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절대음감이 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보세요. 자, 음고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식을 하지만, 결국은 곡이 연주되는 동안 그 관심의 초점에서 뭐 한다 그랬어? 멀어지게 되죠. 이해되겠니? 예.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에는 기억에서 뭐 해버린다 그랬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나?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야? 아, 그래.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됐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인식을 하지만, 이제 가게 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그것의 인식은 어떻게 한다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럼 어떤 사람이 돼버려? 결국은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버리죠. 이제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두 세트가 다른 곡을 연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한 것으로 인식해버린다라는 것이 돼버리지.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됐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음고의 차이를 인식해. 맞습니까? 그러나 이제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것은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과 어떤 모습이 되지? 동일한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됐니? 그럼 동일한 모습이 된다 그러면 결국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거 이러잖아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아, 정확하게 맞지 않나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은 세트 1의 첫 번째 음의 이름이 됐습니까? 예. F라고 말하지는 못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딱 듣거나, F. 됐습니까? 라고 하겠죠. 없는 사람은 그걸 말하지 못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예.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 질문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럼 뭐 할 거야? 그럼 국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풀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그래 풀어가면은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지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